우리 파업 출정식에 매일매일 제일 핫한 시간이죠. 우리 현장 조합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산병원 내시경실 정섬결 조합원님의 현장 발언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내시경실에 근무하고 있는 20년차 간호사 조합원 정섬결입니다. 우리는 병원 개원 이래 유례없는 총파업 14일차에 접어들었고 그 시작인지 끝인지 모를 이 지점에 서 있습니다. 무심하게 나와서 부채질하며 앉아 있었던 지난주에 저는 현장 발언을 하러 나온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코끝이 찡했고 마음이 아렸고 무책임한 병원 경영으로 방치된 연수원, 공사비로 세어나간 만져보지도 못했던 큰 돈과 우리의 승진제도의 허와시를 들으며 좀 답답했습니다. 그리고 병원장님의 비공식적인 발언, 노동조합이 암적인 존재라고. 같은 공간에 서 있어도 있는 자리가 다르면 사물의 본질이 다른 법일까요? 2016년 제가 목도한 저희 부서원들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중간 말단 연차였고 투석실에 근무하던 때였습니다. 투석실은 환자들을 일주일에 3번씩 방문해서 4시간씩 누워서 혈액 속의 독소를 기계로 걸러내는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처방대로 약도 주고 바늘을 꽂아서 투석 치료도 돕는데 꼬박 침대에 누워 있다 보니 불러서 가보면 이불을 덮어라, 머리 올려, 다리 내려, 다리 올려, 등 긁어, 또 쥐가 난다, 다리 좀 주물러 달라, 물 달라, 그런 요구들도 허다했고, 주말에 혼자 온 환자들은 빨리 그 원내 약국에서 약이 조제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카드나 돈을 받아들고 원무과에 돈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런 시중드는 일은 꽤나 저희에게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때 환자 중에 예민하고 까다로운 성격의 아이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토요일 조용하던 투석실에서 청소를 하고 있던 여사님을 부릅니다. 그래서 너무 기운이 없으니까 빵과 우유를 뜯어서 자신에게 먹여달라고 요구를 했고, 여사님은 청소하다 고무장갑을 벗고 그 도움을 주기 위해서 환자에게 빵을 뜯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보았던 직원 A가 청소 중인 직원에게 이런 거 시키시면 안 된다, 필요한 게 있으면 간호사를 부르시라, 그리고 환자분은 치료 중에 혈압이 떨어져서 그럴 수 있으니 음식을 먹으면 저혈압이 더 유발될 것이다 설명을 하면서 환자 침상 가까이 갔을 때 환자분이 들고 있던 빵으로 주먹을 쥐고 그 직원 A의 코를 가격하며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 하냐, 너한테 해달라고 했냐, 죽여버리겠다 하면서 목에 걸고 있던 사원증을 손에 감아쥐고 멱살을 끌어당겨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에 저희는 너무 이에 적합한 프로토콜이 없었고, 놀란 직원은 탈의실에서 울고 있고 환자는 누워서 소리를 지르고 남은 직원들은 스테이션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신입 남자 직원이 간호사가 소리쳤습니다. 선생님, 수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경찰 부릅시다. 제가 이전에 고대병원 다닐 때 이런 거 그냥 안 넘어갔습니다. 뭔가에 씌인 듯 저희는 신입 직원의 지시에 따라 112에 전화를 하고 수 선생님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경찰이 와서 폭행한 지 30분이 지났냐고 묻고 그 정도 됐다고 하자 현장 검거 시간이 지났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고발장을 접수시키면 그때 조사한다고 하고 돌아갔습니다. 수 선생님은 경찰까지 왔다고 하니 놀라셔서 집에 계시다가 오셔서는 환자에게 왜 그랬냐, 직원에게 사과해라 다 이르셨습니다. 환자분이 치료를 끝내고 나가면서 아깐 화가 내서 그랬는데 선생님도 기분 나쁘게 얘기했잖아요, 잘한 거 없잖아요 하면서 사과인지 원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말 남기고 귀가를 했고, 직원 A는 코에 멍이 들고 부어서 응급실에서 검사를 하고 퇴근하였습니다. 저희는 월요일 노동조합에 직원 폭행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문의했습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 수 선생님한테 먼저 안내받아야 될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안내가 없어서 저희가 문의를 드렸고, 노동조합에서 총무팀에 건의하셨습니다. 해당 직원에게 분리휴가를 줘라, 환자와 분리 및 해당 환자를 바로 분리 못하면 보안요원을 배치하라, 그리고 원장님께 보고하고 직원 폭행 환자는 진료 거부를 해달라.
그런 요청에 원장님도 해당 사안을 보고받으시고 진료 거부하도록 결재를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됐을 때 우리 부서원들은 이제 드디어 처리가 잘 되나 보다 하고 안심되었고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1주, 2주, 3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환자는 꼬박꼬박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환자분은 오는 날마다 보안요원이 와 있자 첫 주엔 가만히 숨죽이고 있더니 별다른 불이익이 없자 자신을 범죄자 취급한다며 컴플레인하여서 수선생님이 결국 보안요원을 빼버리셨습니다. 부서원들은 날카로워진 환자 태도와 조금이라도 실수하거나 하면 다시 폭력을 행사할까 모두들 그 환자가 오는 날이면 불안해하며 근무를 하였습니다. 대체 원장님 결재 사항은 몇 주째 왜 진행되지 않는 건가? 총무팀에 재차 문의하였습니다. 바빴답니다. 부서에서 또 요청하고 조합에서도 또 처리해달라 전화하고 지루하고 더디게 또 2주가 지났습니다. 총무팀에서 물어봤습니다. 환자가 많이 폭력적이냐고. 자기가 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혹시나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해야 되냐고. 한 달 정도 기간 지난 그 시점에 환자에게 안내하였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한 달 정도 병원에 진료할 수 있는 시간을 줄 테니 저희 병원 진료는 종료될 것이라고. 그리고 환자분은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 병원도 알아보지 않고 여느 때처럼 투석을 하러 와서 다시금 치료를 잘 하고 돌아갔습니다. 즐긴 자가 이기는 겁니다. 다시 조합에 이 상황을 알리고 조합에서는 전산 접수를 막아달라 요청하셨습니다. 그 다음 치료 시에는 정말 전산 접수가 되지 않자 환자분이 치료를 해달라고 스테이션에 서 계셨습니다. 저희는 처방이 나지 않았다. 의사 앞에 가서 치료를 해달라 하면 의사는 접수가 되지 않았다. 그럼 환자는 원무과에서 접수를 해달라고 하면 접수가 되지 않는다. 그걸 무한반복하며 그날 환자분은 스테이션에서 소리 지르며 불같이 화를 내며 가셨습니다. 너희들 가만두지 않겠다. 외래 전원을 거부했고 대학병원에서 내가 아이뿔 환자라고 거부한다며 방송국에 뉴스 제보를 했습니다. 환자는 총무팀에 전화, 항문 방해를 하였고 응급실에 보건소 직원을 대동하고 응급투석을 요구했습니다. 응급실 교수님은 왜 이 환자를 거부하는 거냐고 환자 죽이지 말고 어서 해주라고 말씀하셨고 신장내과 교수님에게도 연락을 해서 환자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어느 간호사가 이걸 거절하고 있는 것이냐. 저희는 스테이션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병원에 오셔서 도대체 누가 피해자입니까? 저희 형제를 용서해 주십시오. 면담을 요청하셨고 간호팀장이면 퇴근 후에 기다렸다가 그 환자가 해코지하면 어떡할 거냐. 너무 무섭다. 그러니까 잘 다독여서 받아줘라. 개인 전화로 설득하셨습니다. 수 선생님은 부서원들을 한 명씩 방으로 불러서 면담을 진행하셨습니다. 이 환자가 응급실로 들어와도 너희들 정말 그 환자 목숨이 위태로운데도 안 해줄 거니? 안 해줄 거니? 안 해줄 거니? 인권위원회에서 조사 나왔습니다. 저희 부서원들은 한 2주 동안 이런 상황에 내몰리며 정말 불쌍한 환자를 외면하는 독한 간호사가 된 기분이었고 또 그런 비난 어린 말들을 실제로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친절하게 대하지. 그럼 안 당했을 거잖아. 어디에도 피해자와 가해자는 없었습니다. 병원 절차는 더디기만 했고 그저 불쌍한 환자와 못된 간호사만 존재했습니다. 저희가 직업적으로 어디 환자를 대할 때 가난하다고, 가족이 없다고, 감염병에 걸려 있다고 돌보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폭력은 다른 문제입니다. 사방에서 조여오니 불안하고 불편하고 부서원들끼리 몇 번이나 우리 그냥 넘어가자. 너무 무섭다. 그런 말들을 나누곤 했습니다. 정말 간호사만 참으라고 사방에서 저희를 조여왔습니다. 수 선생님 개별 면담이 끝나던 어느 날 누군가 A4 종이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투석실 간호사 일동은 원내 절차에 따라 의료인 폭행으로 진료 거부된 환자에 대한 부당한 간호 요구를 거부하겠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는 글인지도 모를 서식에도 맞지 않는 그 백지 위에 종이에 글이 적히고 모든 부서원들이 거기에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였고 그걸 조합에 전달하였습니다. 조합에서
저희 부서에 모여 총무팀, 원내 변호사님, 수간호심사 선생님과 함께 마지막 회의를 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왜 병원 측은 가해자에게 그만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들에게 용서와 인내를 요구하냐고. 간호사들이 다들 부당한 간호 요구는 거부한다고 사인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되는 환자의 진료 요구에 대해서는 다른 병원들이 답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원내 의료인 폭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사람에 대해 정당한 사유로 진료를 거부하니 병원 차원의 법적 대응을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길고 길었던 저희 부서의 피해자 설득하기는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그렇게 하기까지 3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환자를 코앞에서 치료해야 되고 설명해야 되고 그 환자를 되돌려 보내야 되는 저희들은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즐겁게 출근해서 일하며 부서원들과 놔두던 일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2명, 3명만 모이면 불안하다. 어찌 되지? 답도 없는 물음을 저희끼리 주고받았고 우리가 힘이 있나? 이렇게 덮이겠지? 그렇게 예단하며 우리라는 존재가 나약하기만 느껴졌습니다. 의지하고 싶었던 수선생님, 간호부도, 총무팀도 우리 편이 되어주지 않고 용서와 나이팅게일을 들먹였을 때 저희에게 힘이 된 것은 서로였습니다. 평소에 친분 여와에 관계없이 그 상황을 외면하지 않아준 선배, 동료, 후배들이었습니다. 남의 일에 별 관심 없던 퇴직 직전의 선배님도, 출산을 앞두고 곧 부서를 떠날 선배님도, 이제 막 입사한 꼬마 신규도 모두 같이 부당함은 참지 말자고 함께 해주었습니다. 내가 외면한 부당한 이 상황이 훗날 나에게 일어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그날 그곳에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이 연대인 줄도 모르고 함께 했습니다. 내가 정규직이라서, 나는 좀 전에 급수승진을 하여서, 나는 연봉이 이제 좀 되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은 그닥 불법적이지 않아. 난 좀 참을 만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은 괜찮다 여기며 타인의 불행을 외면한다면 부당함이 나의 일이 되었을 때 우리 곁엔 누가 남아 있어 줄까요? 제가 목도한 2016년의 그때가 지금 우리 파업에 임하고 있는 이 순간과 닮아 있지 않나요?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이 파업의 시작이건 끝 지점이건 함께하면 기필코 승리할 것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종교 같은 믿음이 아니라 역사 같은 믿음입니다. 대단한 전투력은 저희에게 어울리지 않으니 그저 어제 부산역 그 비 내리던 떼약볕 아래서 옆에 동료들과 함께 있었던 것처럼 그저 같이 있어 줍시다. 함께 갔다 함께 오자. 투쟁! 감사합니다.